오늘은 여러 가지가 엮여있는 소식 하나가 나왔어요. 바로 신한카드, 솔라나와 스테이블코인 및 웹3 결제 확장 관련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솔라나가 국내 금융사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솔라나에게는 좋은 호재라는 것은 쉽게 와 닿지만, 반대로 신한카드가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시작할 거라는 것은 제가 주구장창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크립토닷컴과 같은 결의 사업선이라서 크로노스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했고, 더 나아가서 금융결제는 XRP가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XRP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등등을 이 기사 하나로 모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OU는 말 그대로 전략적 업무 협약일 뿐 실제로 계약이 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한카드가 솔라나랑 제휴해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카드가 나오는 게 확정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고요. 신한카드와 솔라나의 협업은 국내 금융사가 웹 3.0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의미 있는 소식입니다. 비수탁형 월렛과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금융 모델을 만들겠다는 목표인 것인데, 이를 통해 가맹점 확장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 신한카드와 솔라나 MOU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바로 기존의 크립토 카드와 어느 정도 겹치게 되는데, 사실 온체인을 활용한다는 부분이 비슷할 뿐 신한카드와 크립토 카드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들을 비교하기 전에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죠. 바로 XRP가 금융 관련 인프라의 대표 네트워크이자 코인인데 신한카드는 왜 솔라나를 선택했냐는 것인데요. 결제 관련 네트워크를 선택하는 조건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겠죠. XRP가 지금까지 글로벌 송금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온체인 관련 가장 빨리 시장을 선점한 것이 큰 이유인데, 앞으로 추가 개발을 통해 더 빨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처리 속도는 솔라나가 65,000 TPS로 가장 높고, 비자카드 24,000, 마스터카드 5,000, 그리고 리플이 3,400 TPS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2000 TPS 정도만 넘어도 결제 관련해서 속도 이슈는 발생될 일이 없지만 온체인 네트워크라는 게 단순 결제로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매력점이 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빠르고 빠른 솔라나라 하더라도 처리 비용은 XRP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들은 기존의 해외 송금, 비자 및 마스터카드의 비용과 비교해서 공짜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저렴해서 이 부분만큼은 XRP와 솔라나가 크게 유리한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이미 선점하고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오고 있는 리플이 여전히 전체 금융시장의 온체인을 장악할 확률이 높지만, 후발 주자인 솔라나 역시 리플을 따라왔고 일부 영역에서는 XRP보다 더 좋기 때문에 신한카드에서도 솔라나 네트워크를 선택한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신한카드가 왜 XRP가 아닌 솔라나를 선택했는지를 비교했으니까 이제는 신한카드가 기존의 크립토 카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크립토 카드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등의 변동성이 있는 코인에서 바로 결제가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신한카드의 경우 미 달러와 가치가 동일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된다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신한카드는 크립토 카드들과 비교해서 전 세계 가맹점 수, 연간 거래액, 글로벌 사용자 수 모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당연한 부분이라서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신한카드에 비해 기존 크립토 카드가 가진 압도적인 매력은 여전히 독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닷컴과 같은 기존 카드는 전 세계 8천만 개 이상의 비자 가맹점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완성된 모델입니다. 온체인 전송 지연이나 가스비 걱정 없이 어디서나 100% 결제 성공률을 보장하고 있고, 특히 사용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최대 6%에 달하는 강력한 캐시백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닷컴 카드를 예로 들면 여러분이 100만원어치 카드를 결제했다면 즉시 6만원에 해당하는 크로노스 코인을 지급하는데, 이를 즉시 팔아서 현금화해도 되고 스테이킹을 하면서 꾸준히 모으는 등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크립토닷컴 카드의 캐시백은 현금 지급이 아닌 크로노스 코인으로 지급되며, 카드 이용을 위해서는 코인을 스테이킹 하거나 그게 부담될 경우 월 회비를 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크립토 카드들을 사용하는 것은 코인들의 가격이 그대로거나 점진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전제에서는 대단히 큰 혜택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코인 가격이 점차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례로 2026년 4월 30일 기준 크립토닷컴에서는 연 6.3%의 크로노스 코인 이자를 제공하기 때문에 코인 가격이 6.3%보다 더 하락할 경우에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라방에서 잠깐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내년 1월 1일부터 코인 거래 세금을 내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과세 기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코인 거래는 모두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세율은 국세 20%에 지방세 2%를 합쳐 22%가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한 수익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를 내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을 낸다면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의 22%에 해당하는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해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키면 내 손에 쥐는 돈은 835만 원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거래 수수료 등의 몇백 원 정도의 차이는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다만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계산이 시작되고 실제로 내는 날짜는 다음 해인 2028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라방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과세 부분은 워낙 구멍이 많고 주식과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올해 말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과세를 해야 하는 것으로 완전히 확정될 경우에는 IT는 물론 회계 및 세무 전문가를 내부 인사로 가지고 있는 코인만렙에서 책임지고 정리 및 개꿀팁을 방출할 것을 약속드리니까 코인만렙 조댓구알 한번 부탁드리면서 목요일에 코인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